어느 K-팝 팬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는 여러 K-팝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K-팝 전문 매체에서도 기사화되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올린 이는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악몽입니다. 절묘하게도 생일 축하를 받은 멤버의 이름이 제이홉이라는 게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부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을 루포 형식으로 전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 세계 여론이 급속히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외신들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연한 모습을 꼽습니다. 개전 초기 뜨뜻미지근했던 미국 내 여론을 바꿔가고 있는 것, 그리고 강해져가는 유럽의 연대 역시도 누가 봐도 어려운 이 전쟁에 스스로 뛰어들고 있는 국민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예외적으로 우리를 직접 다룬 기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전쟁의 여파는 우리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안보와 세계 정세적 측면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뉴욕타임즈 기사를 기반으로 클립 말미에 짧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파편들, 금속과 탄피 조각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벌어지는 치열하고도 치명적인 시가전의 잔해가 수백 야드의 포장도로에 흩어져 있다. 현장엔 피 묻은 발자국들도 튀어 있었다. 키예프 북부 지역에서 이틀 밤에 이뤄진 공방전으로 인해 러시아 트럭과 궤도 차량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이는 비록 화력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민간인 참여자들이 수도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불리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과 군인이 연합된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저지하고 있다. 이는 모스크바의 예상을 깨고 있는 것이며 전쟁 계획을 분명하게 뒤엎고 있는 것이다. 사흘간의 전투 끝에 러시아는 아직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전쟁 체제로의 변화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를 비현실적으로 느낄 정도였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수많은 레스토랑, 바, 카페가 있는 번화하고 현대적인 유럽의 수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섬뜩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빠져들었다. 군복을 입진 않았지만 무장한 남성들, 그들이 탄 자동차들이 거리 이곳저곳을 누볐다. 민간인 복장을 한 남녀가 소총을 든 채 차를 멈춰 검문하기도 한다. 수도 방위를 위해 소총을 받은 사업가 올레나 소콜란 씨는 말한다. 폭발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여성이지만 성인이고 건강하며 이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새로 무장한 민간인과 다양한 중군사 조직의 구성원들이 영토방위군이라는 조직 아래서 군대의 다소 느슨한 지휘를 받으며 군과 함께 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좌관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씨는 토요일 아침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에선 영토방어의 말단 조직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뭉치고 있고 러시아 참모의 분석가들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칼라시니코프 소총이 배포되고 있던 육군 모집센터에는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총을 받기 전 그들은 각각 약 10명으로 구성된 임시부대를 구성하고 지휘관을 선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느 한 그룹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복과 위장 재킷을 입고 있었고 또 일부는 테니스화를, 또 다른 일부는 등산화를 신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영토방위군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완장을 차고 있었다. 세 부대는 모집센터의 진입로를 나와 도시 중심가로 향했다. 소총을 기다리는 일군의 다른 남자들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새로운 부대원들이 이에 대답해 외친다. 영웅들에게 영광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20대에서 50대 후반의 남성들이 나타났다. 안전상의 이유로 자신의 성을 공개하지 않은 온라인 증권회사의 이코노미스트인 이고르 씨도 총을 받기 위해 줄에 서 있었다. 그는 힘겹게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고 그의 입술은 떨렸다. 그와 대화하는 중간중간 멀리서 폭탄이나 포병의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군대나 경찰에 복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집센터에서 약 50명의 다른 남성들과 나란히서 키예프의 나이트클럽인 밀크의 매니저인 33세 데니스 바타시 씨는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밀크에서 남성 스트릿 댄서로 일하고 있는 40세의 그리고리 맘추르 씨도 칼라시니코프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라를 지킬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러시아군이 정부 청사를 신속하게 점령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유혈 전쟁을 예고하는 징후들이다. 지난 새벽 4시 중앙도로인 빅토리 프로스펙을 따라 러시아 전투 차량들과 우크라이나 보명 사이에는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으며 그곳은 도시의 중앙 광장에서 채 1마일도 되지 않는 곳이다. 하루 전만 해도 인적이 끊겼던 거리는 부분적으로 생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ATM기에 줄을 섰고 생필품을 비축했으며 헌혈을 하거나 총을 나눠주는 곳으로 갔다. 공습 사이렌은 거의 매 시간마다 울렸다. 작년 말 군사분석가들은 그 어떤 노력을 하든 우크라이나 군대가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봤다. 현재도 돌교수총을 든 민간인들이 도시가 폭격당하며 탱크가 거리를 활보할 때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평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기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키예프 시민들은 지난 2004년과 2014년 두 번이나 완전한 독립을 위해 거리에서 시위하거나 투쟁했었다. 키예프 대학의 역사학자인 이호르 잘로바씨.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족 모두가 자신을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자원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아내가 걱정했고 저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말리진 않았고 제 아내도 제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기에 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1마일 떨어진 도심의 다른 지역에서는 24명의 남녀가 지역 의료 센터에서 헌혈을 위해 줄을 서 있었다. 24세의 프로그래머 올렉산드르 호르브노프 씨는 부모님의 만류로 전쟁에 자원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저는 우리 병사들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그들은 결의가 있고 다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가 이틀 안에 함락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글쎄요. 3일이 지났는데도 도시에서 러시아 국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42살의 이리아나 코지엔코 씨는 헌혈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멋진 날씨를 보셨나요? 화창하고 봄 같은 느낌입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나라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 전투 현장에 있었던 총격은 수백 야드 떨어진 상점 유리창과 자동차까지 부셔놨다. 탱크가 빅토리 프로스펙의 아스팔트로 궤도를 휘젓고 있었다. 키예프의 거리에 있던 러시아 군용 차량들은 녹슨 오렌지색으로 물들었고 매캐한 냄새가 났다. 이 지역을 지나갈 때면 부서진 차량과 깨진 유리, 기타 파편의 잘린 금속 조각들로 인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폭발로 인해 작은 이륙 조각이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핏자국과 피 묻은 말자취는 지하주차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는 부상당한 군인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차장엔 노부인과 아기를 안고 있는 남성 등 여러 가족이 담요로 덮인 매트 위에 앉아 대피하고 있었다. 인사 담당자인 36세 엘레나 씨는 전투가 벌어지던 시간 차고 안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찰칵거리는 소리와 총탄 소리 그리고 천둥 같은 폭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것은 제겐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가장 유심히 보고 있을 국가, 바로 대만이 걸려있는 중국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의 외교 전문가 라이 이중은 전쟁이 터지기 직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이 러시아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만을 향한 조치를 취하는 중국의 생각을 대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해 왔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때문에 대만 행정부 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정치 분석가인 중국의 우챙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그에 비해서 국가로서의 위상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천연자원 위주로 경제를 유지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는 무척이나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움직임은 권위주의 국가가 어떻게 예상을 빗나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의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